네, 자 그럼 오늘의 히든카드 문서진 대표님의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키워드 어디서 잡아볼까요? 네, 트럼프입니다. 좋다는 건가요? 나쁘다는 건가요? 나쁜 거 트럼프가 아니에요? 뭐 어쨌다는 건가요? 일단 트럼프 하면 뭐 일단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쵸, 지금. 네, 불확실성. 네. 어쨌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 일단 미국의 이제 공화당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미국 공화당뿐만 아니라 뭐 이제 민주당도 이제 경선을 하니까. 어쨌든 근데 민주당 경선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을 궁금해요. 예, 뭐 이게 대체할 사람이 없고 거의 그냥 네. 바이든 대통령으로 가는 거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이 누구가 후보가 중요하냐라는 건데 이번에 아이오와주에서 어쨌든 경선에서 좀 압도적으로 이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어요. 전 대통령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엄청나게 많은 매도를 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재임 기간 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북한과는 친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그렇게 친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 인도와 일본이 굉장히 흐름이 괜찮고 아시아 내에서 대만과 우리나라, 홍콩이 별로거든요. 안 좋죠. 근데 이게 딱 트럼프 재임 때 안 좋았던 국가, 좋았던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 인도랑 일본은 트럼프 때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사이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아베 같이 골프 치면서 예. 카트도 직접 몰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돈독했던 사이라는 걸 보면 네.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트럼프에 대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부각을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화당 경선 결과 여부에 따라서 좀 이쪽 관련 부분에 대한 섹터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트럼프를 제가 오늘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또 가장 큰 불확실성인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또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잘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채팅창에서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될 것 같다. 아주 큰일이다라는 의견들도 나눠주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히든카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6가지 히든카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 또 이런 대형주들 들어와 있고요. 유한양행,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SK바이오팜입니다. 반도체나 일단 바이오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문서진 대표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입니다. 이유 들어보죠. 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앞설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물론 여론조사 결과긴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쵸. 근데 대선 됐을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를 대비하자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지수가 생각보다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랑 바이오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기조적으로 좀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좀 맞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쪽을 저는 계속 해야 된다. 반도체는 트럼프 리스크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AI 관련 쪽에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 네.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은 가장 이제 그러니까 확실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건 정유주예요. 만약에 할 거면. 네, 근데 거기는 베팅을 하는 건 너무 무모해요. 예,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산업에 대한 흐름도 약간 역행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베팅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관계가 없고 혹시라도 되면 그래도 수혜가 되는 그러니까 피해가 크지 않은 쪽에 저는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는 네, 지금 리노공업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노공업의 주요 고객사들을 보면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라든지 NXP라든지 그다음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팹리스 업체들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특히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과 어쨌든 대립각을 더 세울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도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옥죄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가 지금 AI고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자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더 열어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 정부에 들어서면서 반독점법 관련 부분에 해가지고 지금 계속 자기들의 빅테크 기업들 좀 옥죄는 것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그거 확실하게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팹리스 업체들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관련 부분도 저는 이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 그리고 이 리노공업이 주력으로 하는 게 포고핀이거든요. 근데 포고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비메모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AP,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된 AP, GPU, CPU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GPU, CPU, AP 쪽에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AI 시대에 그쪽이 뭐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양들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리노공업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오늘 종가가 199,100원이더라고요. 그냥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 25만 원. 일단 1차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도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된다라고 봐서 15만 원을 설정하긴 했는데 저는 이거는 오히려 여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떨어지면 차라리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포고폰 시장에서 입지가 굉장히 공고합니다. 그리고 포고핀이라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인 정신이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숙련공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로봇으로 할 수 로봇으로는 아직까지 그 정도 정밀도가 안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숙련공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리노공업은 숙련공들을 많이 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의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충분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플러스로 해서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트럼프 불확실성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피해야 되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일까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신재생? 싫어하실 수 있는데 2차 전지가 맞죠. 2차 전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이거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IRA 법안을 폐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를 우리는 겪어봤지 않습니까? 하면 예, 하죠. 그냥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할 수도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의 히든카드 만나봤고요. 리노공업입니다. 한번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